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21페이지의 세포 연구 방법을 좀 할 텐데, 이거 이제 수능특강 교재보다 조금 더 내용을 좀 추가해야 돼서 교재를 좀 별도로 좀 준비했으니까요. 이 자료를 제가 또 EBS 온라인 클래스에 넣어 둘게요. 이것도 좀 확인해 주십시오. 현미경입니다. 현미경은 이제 미세한 구조를 크게 확대해서 관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미생물 관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현미경 때문에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세포 소견도 그렇고. 현미경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스크 쓰니까 답답해서. 현미경의 종류는 광학현미경, 전자현미경 이렇게 있는데, 광학현미경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거고요. 광원으로. 전자현미경은 전자선을 씁니다. 큰 차이는 가시광선은 눈에 보이고 전자선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색깔을 구분을 하기 위한 거라면 색까지도 구분할 어떤 관찰 대상이 색까지도 우리가 좀 구분하고 싶으면 뭐 성능에 관계없이 무조건 뭘 써야 된다? 광학현미경 쓰셔야 됩니다. 전자선은 색이 없기 때문에 쉽게 그럼 다 흑백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해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최소 거리입니다. 0.2 마이크로미터 이하가 되면은 광학현미경 한 점으로 인식하는데 0.2 이하에서도 전자현미경에서는 다 두 점으로 인식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이제 해상력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 투과전자현미경이 제일 높은 거죠. 해상력이 높다라는 건 두 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최소 거리가 짧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해상력이 높은 게 투과전자현미경, 그 다음 주사전자현미경, 마지막 광학현미경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확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리는 이제 과시광선을 이용한다고 그랬고 두 개의 렌즈가 있습니다. 물체, 시료 가까이에 있는 대물 렌즈가 있고 눈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접안 렌즈 되죠. 두 개의 렌즈로 이제 확대시키는 건데 여기 아래 그림 보시면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아래 그림. 그죠? 두 개의 렌즈,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를 거쳐서 우리 눈에 이제 식별할 수 있는 사이즈도 뭐 아담하죠. 충분히 우리가 이제 소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인데 전자현미경은 안 됩니다. 전자현미경은 전자선에 의해서 스크린에 나타난 상을 봅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상을 봅니다. 근데 좀 방식이 좀 다른 게 먼저 TEM, 트랜스미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영어 약자 쓰셔도 되고 우리말 쓰셔도 됩니다. 투과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데 시료를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시료를 굉장히 얇게 잘라야 됩니다. 그런 절단기도 일단 필요하겠죠. 그런 다음에 전자선을 투과시킵니다. 그래서 스크린의 영상을 우리가 컴퓨터 모니터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사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데 전자선을 이용하는 건 똑같은데 시료에 전자선을 투과되어서 반사되는 그러한 것을 모니터로 입체 영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신벌레 관찰 결과 보시면 이 둘은 똑같이 내부 구조를 보는 건데 광학보다는 전자현미경이 훨씬 더 세밀한 구조를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사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막 털 구조까지도 보이는 거잖아, 그지? 입체 구조를 볼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특징까지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훨씬 더 해상력이 높은 거, 그러니까 좀 더 작은 세포 소기관들을 관찰하고 싶다. 더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전자현미경을 쓰는데 전자현미경을 쓰되 어떤 경우는 안 된다?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쓸 수 없다. 그리고 단면 구조를 관찰할 때는 전자현미경 중에서도 투과 전자현미경을, 입체 구조 관찰할 때는 주사 전자현미경을 쓴다.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한다. 라는 거고, 세포의 색깔을 관찰해야 된다. 또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시료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 집신벌레 막 움직이는 거 보고 싶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광학현미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정도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포 분획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포 분획법. 세포를 분리해서 획득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원리가 중요해요. 원리 나와 있지만 크기와 밀도 차이를 이용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크기와 밀도 차이. 그러니까 세포 소기관마다 크기 사이즈가 다르고 밀도가 달라요. 그걸 이제 이용하는 건데 제일 처음에 이제 균질교를 파쇄합니다. 파쇄해야 그 안에 세포막 안에 들어있는 세포 소기관들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파쇄하는데 이때 좀 설정이 필요해.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추가한 거야. 수능특강 교재 없어서 들으셔야 돼. 설탕 용액을 집어넣거나 얼음을 집어넣습니다. 설탕 용액과 얼음. 둘 다 넣는 거야. 하나만 넣는 게 아니고. 설탕 용액은 등장액 처리하는 겁니다. 세포의 내액과 같은 농도의 설탕 용액을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같은 농도.
설탕 용액이 더 진한 게 아니고 설탕 용액의 농도와 세포 내액의 농도가 같게 일종의 삼투압을 맞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얼음을 집어넣는 건 뭐냐면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 온도 왜 떨어뜨릴까? 이 균질기로 돌리다 보면 열이 발생해. 열이 발생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효소라든지 단백질, 이런 것들이 변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얼음을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심불리기에 넣어서 돌리면 무거운 녀석부터 가라앉는다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 다양한 속도와 시간과 속도를 달리해서 원심불리기를 세팅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예를 들면 600G에 10분 정도 세팅해가지고 돌렸다. 그럼 밑에 뭐가 가라앉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핵이라는 거야. 핵이 되게 무겁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석하면 돼.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상층액, 핵을 제외한 나머지가 들어있겠지. 걔를 또 걸러서 조금 더 빠르게 중력과 속도 G입니다, 여러분. 1500G에 10분 동안 또 원심불리기 돌리면 또 이제 뭔가 또 가라앉아. 핵은 걷어낸 거고, 핵은 없어 지금. 그 밑에 보면 이제 엽록체가 있다는 건 식물세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글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 엽록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이제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뭐 리보솜, 소포체,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침강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밀도차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동물세포의 세포분해법이라고 했는데 제일 밑에 가라는 게 핵,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뭐가 없니? 엽록체가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 뭐라 해야 되느냐? 문제 엽록체가 보여. 그럼 뭐야? 아, 식물세포구나. 그 다음 문제 엽록체가 안 보여. 그냥 바로 미토콘드리아야. 그럼 뭐야? 아, 동물세포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야 돼. 될까요? 네, 그런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고 무겁다. 아래로 내려올수록, 위로 갈수록 작고 가볍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일단 한번 봤고요. 다시 수능 특강 교재로 가볼게요. 네, 여기 맞죠. 지금 이제 현미경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봐야 될 게 아직 많아요. 자기방사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방사법. 자기방사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뭘까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다고 아마 설명을 했을 거야.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우리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원자 번호가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애들 얘기예요. 중성자 수가 달라서. 우리 원소들은 동위원소를 갖는데 모든 동위원소가 방사성 동위원소가 되는 건 아니고 일부 동위원소 중에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내놓는, 에너지 높은 방사선을 내놓는 그런 원소들이 있어요. 왜 내놓느냐?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화되려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14C,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14C,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왼쪽 위 첨자로 이제 숫자가 써 있는 것을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를 이용하면 어떤 특정 물질이 합성되는데 이 합성된 물질이 세포 내에서, 우리 세포 내 연구 방법이니까 세포 내에서 어디로 물질이 움직이는지, 그 합성된 물질이, 근데 그 합성된 물질에 반드시 뭘 처리해줘야 돼? 방사성 동위원소. 쉽게 얘기하면 형광물질을 칠했다고 생각해봐. 그 물질은 계속 형광물질을 띠면서 움직이는 거야. 시간 경과에 따라서 방사선이 어떤 세포 소견에서 많이 방출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면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처리한 그 물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물질의 이동 궤적, 경로 추적할 수 있겠죠. 그런 원리로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소기관을 조사하면 세포 내에서 단백질이 리보솜에서 합성되어서 그 다음 어디로 간다는 걸 다음 시간에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들 확인할 때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